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새 약물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유명한 약물 위주로 했죠. 근데 이제 조금씩 새로운 약물들을 조금씩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 약물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제약회사 분 중에서도 이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2022년에 올해죠. 최초 승인된 First in Class입니다. TCR 모달리티. 그래서 이게 명확한 명칭이 아직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유일한 모달리티거든요. 승인된 것 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TCR CD3 Engager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 모달리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TCR을 사용한 모달리티예요. 그러니까 TCR 리셉터를 사용한 모달리티로서 2022년에 최초로 승인됐습니다.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요. 테벤타퍼습. 와, 이거 이름 붙인 사람 이거 저 고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약물 이름이 뭐라 그러죠? 맨 뒤에 글자 그걸 이름이 뭐였지? 전미사. 전미사를 보면은 대충 클래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스브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어쩌고 어쩌고 MAP, MAB 이렇게 끝나면은 엔티바디잖아요. 보통 맵으로 끝나면. 근데 그래서 퍼스브 같은 경우는 이제 TCR 클래스를 앞으로 퍼스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클래스의 약물이 얼마나 더 승인될지는 모르지만 TCR 클래스의 새로운 그 모달리티가 앞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된다면 이제 약물 중에 FUSP로 끝나는 약물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커머셜 네임은 이제 킴트랙이라고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월에 나름 꽤 큰 뉴스였어요. 왜냐면은 TCR 테라피렉스를 하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거든요. 그 클리니컬 데이터가 좋은 거를 이미 작년 학회 같은 데서 이제 앱스트랙트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 결국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영국 회사입니다. 이미노코에서 나온 First in Class. First in Class라는 거는 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 첫 번째 작동하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약물로 사용되면 보통 First in Clas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리서치로부터 시작돼서 약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TCR 테라피렉스가 이제 T-cell engager 플랫폼의 그 깊이를 더 넓혔다, 브로든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FDA가 테벤타프습을 어프로브 했고 여기 보면 힌트가 나오죠. HLA-A 어쩌고 저쩌고의 유비ල් 멜라노마. 이게 그 멜라노마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멜라노마의 한 종류의 특정 좀 드문 그 암에서 승인이 되었고요. 이 HLA-A는 이제 사람의 MHC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T-cell engager 중에 지금 TCR을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surface molecule을 타겟하는 게 그 MHC 모레큘인 거예요. 근데 그 MHC 중에 특정 엔티젠을 MHC에 present 하는 것을 이 약물에 달려있는 TCR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MHC의 특정 그 컨텍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MHC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한번 대비를 해봤는데, 왜냐면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이 블리나 투머밥을 했죠. 왜냐면은 바이트 모레큘, 그러니까 바이스페시픽 T-cell engager로서 사실상 처음 승인되었던 2014년에 FDA에서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큰 화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바이스페시픽 인게이저가 실제로 약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그 당시에 클리니컬 레벨에서 처음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게 가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엔티바디죠. 엔티바디의 이 variable region, 파란색으로 표현된 variable region이 엔티젠의 스페시픽한 엔티젠을 이제 인식하는 부위인데 그것의 heavy chain의 variable VH죠. 이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V light이죠. 그래서 light chain의 variable region을 잘라가지고 그 두 개를 링커로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SCFV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single chain variable fragment. 이것도 약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고소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single chain fragment 혹은 variable fragment들을 두 개를 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끝은 암을 타겟하고 다른 끝은 T셀을 타겟하고, 그래서 여기 캔서가 있고 여기 암이 있는데 이 바이모레큘을 치면은 CD19을 익스프레션하는 캔서를 바인딩하고 CD3를 익스프레션하는 T셀을 바인딩해서 두 개를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엔티젠 인디펜던한 겁니다. 이거는 엔티젠, 제가 다 못 씁니다. 엔티젠 인디펜던하게 이 튜머와 타겟 그 T셀을 인위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키면 이 주변의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와 뭐 사이토카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T셀, 특히 CD8 T셀의 경우에는
사이토톡식 액티비티를 가지고 튜머셀을 죽일 수 있겠죠. 그래서 컨셉은 똑같습니다. 모달리티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할 이 CD3 TCR 바이스페시픽은 이거의 단점을 하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다른 점이라고 표현할게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바이몰레큘의 한계랄까? 인트린식한 한계가 있죠. 이 몰레큘이 가진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피스 몰레큘만 타겟할 수 있어요. 이 몰레큘이 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튜머셀의 표면에 있는 튜머셀 스페시픽한 엔티젠이 있어야만 그걸 타겟할 수 있어요. 이 엔티젠이 우리 노멀 티슈에도 실제로 발현이 되면은 그거는 튜머를 주기 위한 타겟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몰레큘이 튜머가 아닌 다른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CD19을 익스프레션 하면은 CD19을 익스프레션 하는 셀들을 다 중입니다. 그러면 B셀도 CD19 익스프레션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약을 치면은 튜머셀도 죽지만 B셀, 노멀 B셀도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B셀이 죽는 것보다 튜머셀을 죽이는 게 사람의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서피스 몰레큘을 타겟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의 그 depth가 되게 그러니까 많은 몰레큘을 타겟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CR 바이스페시픽은 뭐죠? 일단 테벤테프스 여기 그냥 본인들 논문에서 찾아왔는데 올해 처음 승인이 되었고, 보시면은 한쪽 끝은 똑같아요. 한쪽 끝은 anti-CD3 engager. 그래서 T셀 리크루트 하는 파트는 똑같은데 시퀀스는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고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테벤테프스의 이 반대쪽이 뭐죠? Soluble Affinity Enhanced T셀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T셀 리셉터를 약간 엔지니어링 한 거예요. 어떤 엔티젠을 잡을 수 있게 잘 엔지니어링 했을까요? 튜머에서 나오는 GP100라는 튜머 스페시픽 엔티젠이 특정 MHC 컨텍스트에서 발현되는 것을 이 TCR 리셉터가 인식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나중에 MHC를 할게요. 그 엔티젠만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MHC만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다 인식합니다. 요 특정 컨텍스트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튜머 스페시픽하겠죠. 특정 MHC에 특정 튜머 엔티젠만 발현되는 것을 스페시피시티가 좋은 TCR이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이 특정 튜머 엔티젠은 이제 튜머에서만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찾았을 거예요. 이 특정한 유비얼 멜라노마라는 튜머에서 나오는 엔티젠을 찾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T셀과 튜머셀을 연결시킨 것은 똑같은데 스페시피시티를 얻는 방법이 이 경우는 TCR인 거죠. SEF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메커니즘 끝입니다. 쉽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다른 또 영상에서 TCR이 이제 어떻게 CD8 T셀이 그 MHC 클래스 1에 프레젠트되는 엔티젠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도 다른 영상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금방 따라오실 수 있는데 결국 저희가 하는 거는 다 자연에서 온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보시면은 실제 이거는 약이 아니라 실제 CD8 T셀이 튜머셀을 인식하는 과정인 거죠. 튜머셀 안에서 이제 튜머 엔티젠이 프로세스가 되고 나면은 MHC 클래스 1, 1과 2의 차이점은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죠. MHC 클래스 1은 모든 이제 핵이 있는 세포에서 다 발현되는 거고, 그래서 주민등록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MHC 클래스 2는 엔티젠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만 발현하는 거다. 그렇죠? 이 경우는 MHC 클래스 1에 튜머 스페시픽 엔티젠이 이 보라색으로 프레젠트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 몸에서 만약에 튜머가 생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서큘레이팅 하거나 아니면 티슈 레지던트한 CD8 T셀이 이 경우는 MHC 클래스 1에 인식한 게 CD8 T셀이죠. TCR을 가지고 이 엔티젠 스페시픽한 TCR이 인식이 돼가지고 CD8 T셀이 튜머를 죽이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저희 앞에 있는 경우는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 파트만 저희가 미믹한 거죠. 하이잭 해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일어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이 컨텍스트에서 보니까 더 쉽죠. 그래서 TCR을 이용한 약물로서 지금 이번 처음 어프로브가 됐으니까 장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약간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바이트와 CD3 TCR 인게이저를 이거 스펠이 틀렸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대표 약물로 블리나프투모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꼭 바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바이스페시픽 T셀, 그러니까 T셀을 인식하게끔 하는 한 arm과 다른 arm은 튜머를 인식하게 할 수 있는 arm을 만드는 것이 이제 뭐 셀 수 없이 많고요. 2014년 이후에 나왔고 이번에 처음 TCR T셀 인게이저를 이제 만든 것은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이게 표면 리셉터 종류만 타겟 가능하다면 이 경우는 이제 인더지너스 튜머를 타겟할 수 있는 거죠. 뒷부분에 제가 그림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 생각에 타겟 메커니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서피스 리셉터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인더지너스한 튜머 엔티젠도,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는 튜머 엔티젠도 이제 MHC 클래스 1에 프레젠테이션 되기만 하면은 타겟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같은 말인데 리셉터의 종류가 한정되고 이론상 튜머 엔티젠 종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뮤테이션 되는 종류가 무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 더 쉘프로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오프 더 쉘프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퍼스널라이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TCR이 다르고 사람마다 가진 그 튜머 스페시픽 엔티젠의 프로파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게 앞으로 이것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 처음 나온 약물이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 임상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지는 조금 더 보긴 봐야 됩니다. 어떤 약들은 어프로브돼서 많은 하이프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약이 어프로벌이 취소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처음 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TCR을 사용한 그런 인게이저가 실제로 워킹한다는 거 처음 보였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회사들이 또 우후죽순처럼 많습니다. 이 논문이 나기 전에 프루프 오브 컨셉이 되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고 저희 회사에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는 이런 걸 하는 부서들이 조그맣게나마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를 다시 가져와 봤는데 이걸 왜 다시 가져왔냐면 그래서 인더지너스한 튜머 엔티젠이 발현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MHC에 여기 보시면 사이로솔릭에서 프로틴이 있으면 이 프로틴이 유비큐티네이션,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또 유비큐티네이션 설명을 했었는데 프로티오솜에 의해서 디그레데이션 되면은 그 프로틴 쪼가리, 이 경우는 튜머, 뮤테이션이 일어난 튜머 쪼가리겠죠. 튜머에서 발현된 프로틴 쪼가리가 발현이 돼가지고 MHC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라색과 여기 있는 보라색, 이게 같은 보라색인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는 그 T셀을 이용해서 튜머셀 안에 있는 인더지너스한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튜머셀만 타겟할 수 있는 스페시피시티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실제 2022년에 21년 말일 수도 있고 에 나왔던 실제 이 테벤타프습이라는 약물의 실제 메타스테릭 유비얼 멜라노마, 포도막 흑색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흑색종의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웃컴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버럴 서바이벌을 받고 이제 컨트롤로 여기 표현되긴 했는데 펜브롤리즈마입니다. PD1이죠.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몰레큘보다도 테벤타프습이 실제로 시그니피컨하게 결과가 좋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서바이벌 커브 보는 법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해설 레이시오는 1보다 높으면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1보다 낮으면 해설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테벤타프습은 이제 오버 서바이벌의 컨텍스트에서 해설 레이시오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레인지가 0.37에서 0.71, 이게 1과 겹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바이벌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좁아 보일 수 있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FDA에서 바로 어프로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거 말고 오늘 2022년에 그동안 너무 유명한 약물만 했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최초로 승인된 TCR 모달리티인 테벤타프습, 이미노코어였나요? 이미노코어에서 개발된 테벤타프습에 대해서 상품의 킴트랙을 한번 메커니즘 오브 액션의 바이트 몰레큘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